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어떤 대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플랫폼을 어떤 인더스트리 차원에서 어떤 그 사용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법 레벨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레벨의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로지스틱스 분야에 보면 1960년대에 말콤 맥닐이라는 사람이 우리 로지스틱스 분야에서 컨테이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를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서 어떤 로지스틱스 분야에 굉장히 큰 시장의 변화를 가져온 게 하나여야 되고요. 아니면 우리 컴퓨팅 인더스트리에서는 과거에 메인프레임이나 미니 컴퓨터 같은 중대형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컴퓨팅 플랫폼 자체가 PC로 바뀌었죠. 또 하나의 어떤 플랫폼 변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형 컴퓨터나 중대형 컴퓨터의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인텔과 같은 기업들이 이제 우량기구로 떠오르는 계기가 바로 컴퓨팅 플랫폼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변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명암이 가립니다. 과거에 일단 뭐 폴라로이드라고 잘 아실 거예요. 인스턴트 카메라. 그러니까 폴라로이드라든가 아니면 그 필름 산업에서 어떤 코닥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하던 당시에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하드웨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저가에 판매하고 필름, 계속 필름을 사용하게 하면서 또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었는데 어떤 이게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폴라로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산을 했고요. 그러니까 코닥은 어느 정도 디지털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징의 어떤 플랫폼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기업들의 어떤 명암이 갈리게 되고 우리가 뮤직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우리가 아날로그 뮤직에서 CD가 나오면서 디지털 뮤직으로 바뀌었지만은 MP3라는 새로운 또 그 음악 어떤 테크놀로지가 나오면서 또 많은 기업들의 또 명암이 가립니다. 사실은 미국의 그 빅 CD 레이블들, 유니버셜이라든가 소니라든가 BMI나 EMG 같은 그런 빅 CD 레이블들이 굉장히 온라인 쪽에 진출했지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애플이 잡았죠. 근데 애플은 어떤 이 단순히 MP3 음악 파일 자체가 음악을 듣는 플랫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바로 보고 아이팟이라는 그 하드웨어, 아이튠즈라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내서 시장을 장악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인더스트리 레벨에서 플랫폼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기업 차원에서 플랫폼을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그러니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툴로 사용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어떤 애드워드 같은 경우가 실제로 온라인 광고 시장에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작년 데이터를 보면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의 그 45%가 배너 광고가 아니고 검색 광고입니다. 페이드 서치라고 하는 검색 광고인데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애드워드라는 검색 광고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중소 규모의 광고주들도 애드워드에 들어가서 광고주로 자기가 등록을 하고 예산을 세팅을 해두면 이게 자기가 광고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새로운 플랫폼으로 어떤 인터넷 그 검색 광고 시장의 1위로 부상한 케이스가 구글이고요. 또 위키피디아하고 페이스북은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기업들은 왜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느냐? 결국은 어떤 자기가 만든 서비스나 제품의 시장 참여자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결국 성공 요인인데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를 조직해주고 지원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툴로 작용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플랫폼을 톱 레벨의 플랫폼을 두 개로 나누는 디벨롭먼트 레버리지 플랫폼하고 인터랙션 레버리지 플랫폼 두 개로 나누는데 디벨롭먼트 레버리지 플랫폼은 시장 참여자들이 개발하는데 비용을 줄여주고 리스크를 줄여주는 어떤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페이스북의 어떤 플랫폼이나 아니면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것들이 어떤 전형적인 디벨롭먼트 레버리지 플랫폼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텍션 레버리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해서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코디네이션 하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해주는 그러면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위키피디아라든가 구글 같은 우리 애드워드가 저기에 해당하는
되겠는데, 결국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인은 어떤 플랫폼이 잘만 사용하면 어떤 오픈마켓,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경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이제 캐테드랄, 성당과 이제 바자라는 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 용어는 제가 처음 사용한 건 아니고요. 1999년도에 에릭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에릭 레이몬드라는 사람은 또 오픈 소스 모델의 어떤 그 옹호론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오픈 소스 모델의 대표적인 게 리눅스인데, 리눅스가 어떤 소수의 어떤 개발자가 개발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켓 모형을 도입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성당과 시장의 책에 보면 과거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은 소수의 아주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놨죠. 그렇지만 그 오픈소스 모델, 리눅스 모델은 어떤 소수의 어떤 개발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그 파브릭, 그 대중의 어떤 힘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 시장의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과거의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은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고, 그게 마치 중세 시대에 성당에 그래서 그러니까 권위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하얗게 가라앉은 권위를 이야기한다면, 결국 그 오픈소스 모델은 그 시장의 개념이라는 거죠.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고 어떤 하얗게 하기보다는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중의,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온 게 리누스의 법칙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소수의 전문가들이 개발을 할 때보다는 수백만 명의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소프트웨어의 에러나 어떤 버그를 찾아내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당 그러면 어떤 권위 있는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바자라고 그러면 실제로 파브릭, 일반 파브릭을 어떤 제품 개발에 끌어들여서 어떤 그 시장에서 어떤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우리가 시장적, 그러니까 바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가 리눅스를 보면, 리눅스는 그래서 이 오픈소스 모델에서는 우리가 카피 레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에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내가 오픈소스 모델에서는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하고 그 공개된 소스 코드에 대해서 누구든지 수정을 할 수 있고 그걸 올려놓으면 누구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카피 레프트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기존의 카피 라이트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어떤 무료의 어떤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플랫폼이 실제로 이런 바자, 어떤 오픈 마켓을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툴을,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오픈 마켓을 성공적으로 만든 두 개의 케이스를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위키피디아인데, 여러분 백과사전 시장이라고 그러면 가장 브랜드 네임이 큰 백과사전이 브리테니카라는 백과사전입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보면, 물론 최초의 백과사전은 아닙니다. 최초의 백과사전은 이제 사이클로페디아라고 1728년도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브리테니카는 1728년도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세 권의 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16칸으로 32권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고 가격이 이제 1,000불에서 1,500불 사이에, 그러니까 32권 가운데 인덱스만 2권입니다. 그래서 브리테니카가 실제로 1768년도에 첫 이슈가 발간이 된 이후에 거의 그 200년 동안 백과사전업계를 그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까지. 그래서 이쪽은 어떤 카테드랄 모델을 사용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수상자를 포함한 아주 권위 있는 학자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편집위원들이 백과사전 지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프로덕션 코드는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브리테니카라는 백과사전 자체가 굉장히 브랜드 네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브리테니카의 편집위원이라는 어떤 내용이 내 레주메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어떤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었고, 실제로 브리테니카 한 이슈에 최근에 생산 비용이 한 300불 정도, 근데 실제 굉장히 큰 비용이 마케팅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테니카는 유통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방문 판매, 직접 방문 판매를 했었고,
굉장히 세일즈맨 오리엔티드 조직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슈로 판매를 하게 되면 한 500불 정도의 커미션을 제공하는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리테니카도 거의 지금 그 이름만 있고 거의 망하는 상태고, 근데 결국 그 브리테니카가 망하게 된 경우에는 물론 1차적인 위기는 1990년도에 CD-ROM 백과사전이 나오면서 1차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카타라고 하는 어떤 CD-ROM 백과사전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세일즈가 축소가 좀 위협받지만 결정적인 타격은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 역사를 보면 2000년도에 진보 웨일즈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누페디아라는 것이 에디팅, 서로 다수의 학자들이, 다수의 유저들이 에디팅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누페디아로 시작을 했었고, 실제로 처음에는 이 누페디아도 어떤 성당, 카테드랄 모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어떤 피어 리뷰, 서로 간의 어떤 콘텐츠를 리뷰해주는 플랫폼으로 누페디아를 사용을 하다가 2001년도에, 그러니까 별로 누페디아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2001년도에 일반 대중이 누구나가 들어와서 어떤 백과사전 지식에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에디팅 파워를 모든 유저에게 개방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건 바자 모델, 시장 모델을 어떤 체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위키라는 말은 원래 하와이 말로 퀵, 그러니까 빨리 불편하면 빨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위키피디아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제 기업에서 운영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키피디아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또 굉장히 많은 다수가 실제로 위키피디아의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위키피디아 또는 어드민이라는 한 1000명 정도 이상에 되는 굉장히 액티브한 볼런티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위키피디아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위키피디아를 보면 최근에 물론 이제 영어 사이트, 또 그다음 두 번째로 큰 게 독일어 사이트, 우리 한국말 사이트도 있죠. 가장 큰 게 잉글리시 사이트입니다. 잉글리시 사이트에 지금 나와 있는 아이템 수가 290만, 최근에 보면 290만 개고 아이템에 대한 지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브리테니카가 32권에 들어가 있는 게 한 12만 아이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과거의 브리테니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굉장히 마켓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없이 여기 보면 이제 위키피디아의 지식의 내용은 never ending 리비전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 올려놓은 걸 누군가가 수정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위키피디아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어떻게 변해왔다는 히스토리를 다 저장합니다. 그 히스토리 페이지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오픈소스 모델, 그 소프트웨어에 있는 오픈소스 모델을 채택을 했고, 거기서 있는 라이선스, 그러니까 GNU 그 GNU 프리 다큐멘트 라이선스를 채택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 과거의 브리테니카와 같은 백과사전은 어떤 권 있는 전문가 학자들에서 만들어졌지만, 이건 일반 대중이 백과사전, 소프트웨어는 이게 테스트가 쉽죠. 이게 이게 돌려보고 안 되면 이게 오류를 한번 찾을 수 있지만 지식의 어떤 테스트가 가능하냐, 이건 맞지 않다는 어떤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비판 때문에 2005년도에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에 어떤 과학자들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리테니카에 있는 과학 지식에 대한 콘텐츠하고 실제로 위키피디아에 있는 콘텐츠 오류를 우리가 몇 개인지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놀랍게도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브리테니카도 100% 옳지는 않았어요. 브리테니카에서 한 123개의 어떤 오류를 발견을 했고, 위키피디아는 160개, 위키피디아 워낙 콘텐츠가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어떤 통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어떤 그 오류라는 거죠. 그러면 위키피디아에서 우리가 어떤 인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느냐? 결국 어떤 브리테니카가 어떤 200년 동안 시장에 어떤 마켓 리더로 어떤 자리를 잡고 있던 브리테니카가 1990년대 중반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물론 첫 번째는 엔카타와 같은 CD-ROM 백과사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위키피디아. 그래서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 결국 그 어떤 누페디아라는 에디팅 플랫폼을 사용해서 어떤 이 바자 시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대중의 힘을 자기 서비스에 끌어들이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만 명이 그 콘텐츠를 보고 수정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그래도
어떤 편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모니터링하는 프린시플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는 어떤 형태로든 중립적인 시각에서 반드시 콘텐츠를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라든가 종교 같은 그런 단어들은 가게든 장게든 사실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을 같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콘텐츠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스입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베리파이어블 하냐, 그러니까 정말 리라이어블한 소스를 갖다 어체하는 걸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직 다른 데 퍼블리시가 되지 않은 오리지널 리서치 워크를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검증이 돼서 퍼블리케이션이 되고 게재가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소스를 밝힐 경우에만 이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아이러니컬한 거는 위키피디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엔카타도 거의 망했죠. 지금 CD-ROM 시장도 거의 망해버렸는데 위키피디아는 운동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마켓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위키피디아에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들어오지만은 지금은 위키피디아는 100% 도네이션에서만 움직입니다. 근데 위키피디아가 여기서 광고 모델을 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는 순간 가장 중요한 리소스들이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쉽지 않은 모델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의 어떤 프리 인사이클로피디아라는 하나의 시장을 마켓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큰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마켓이라는 어프로치, 그리고 그 마켓을 위해서 플랫폼을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인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하고 마이스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2008년 12월 2009년도에 오면서 이제 페이스북하고 마이스페이스의 명암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마이스페이스를 좀 설명해 드리면 마이스페이스는 2004년 1월달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프렌드스트라는 어떤 친구들을 만드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 소셜 네트워크 자체가 큰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소셜 네트워크의 어떤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게는 이제 엔티티, 원래는 이제 프렌드스트에는 유저가 멤버가 사람만 될 수 있었는데 이쪽은 이제 엔티티, 사람이 아닌 기업이 어떤 유저 프로파일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더 킹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브랜드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더 킹과 친구가 된 어떤 모든 사람들의 개인 프로파일에는 버거킹의 로고가 짙습니다. 그런 어떤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개인이 아닌 그룹으로 어떤 멤버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그 다음에 브로커하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하고 연결해서 어떤 내가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내가 누구한테 초대를 받았거나 누군가 친구한테 어떤 뭔가 어떤 액티비티가 있을 때 휴대폰으로 쏘아줘서 알려주는,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내가 또 소셜 네트워크에 나의 퍼스널 개인 파일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고 온라인 피드도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굉장히 마켓 리더로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업하고 나서 그 1년 반 만에 뉴스 코퍼레이션이 인수를 하죠. 그 5억 8천만 불의 인수를 하는데, 뉴스 코퍼레이션은 이제 머독이라는 언론 재벌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폭스 TV 네트워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것들 다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1년 반 만에 5억 8천만 불을 주고 인수를 한 그만큼 마이스페이스를 높게 평가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인수하고 난 바로 1년 뒤에 구글이 딜을 하죠. 구글이 마이스페이스는 1억 명이 넘는 유저들의 프로파일이 구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타겟 모든 프로파일에는 개별 개인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디를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뭘 좋아하는데 퍼스널 데이터가 뚫리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타겟 광고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리소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글이 실제로 마이스페이스하고 딜을 해서 앞으로 3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에 구글 내 모든 검색 광고와 어떤 배너 광고를 구글이 다 책임지는 대신 어떤 앞으로 3년 반 동안 9억 달러의 어떤 레비뉴를 어떤 개런티를 해주는 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뉴스 코퍼레이션 입장에서는 괜찮은 장사죠. 1년 반 만에 인수가격보다 훨씬 좋은 큰 어떤 2배 정도의 어떤 레비뉴를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페이스북은 사실은 마이스페이스하고 같은 해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굉장히 적게 시작했어요. 하버드 대학생들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졸업 앨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그 학생들과 패컬티, 교직원들을 위한 하나의 클로즈드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 각 대학, 그 동부 중에 예일 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확장을 하면서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성공한 그 비율을 보면 일단 저는 뉴스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가 되고 어떤 네트워크가 되면 어떤 그 그룹에, 네트워크에 있는 그룹의 그 어떤 멤버가 어떤 액티비티가 있었던지를 다 그 멤버들에게 어나운스를 해주는 게 뉴스피드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처음에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일반인들도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오픈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페이스북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스북 비포는 이건 이제 최근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뭔가 하면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멤버들이 뭐 이베이나 어디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면 그 네트워크 사람 중에 누가 뭘 구매했다는 것으로 어나운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프라이버시에 그냥 여기 보면 이제 카톤이 부인이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서프라이즈 놀래게 생일 선물 같은 걸 이제 미리 몰래 샀는데 이제 다 이게 미리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인이 미리 이제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결혼 기념을 위해서 목걸이를 사줘서 고맙다고. 왜냐하면 이게 어나운서들이 서로 아는 거죠. 근데 당신 보니까 2개를 샀는데 하나는 누구 거냐 물어보는 카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옵트인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자, 그럼 페이스북인데, 이 페이스북은 2007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 플랫폼은 2007년도에 시작을 했고, 이쪽에서 이제 API, 그러니까 다시 말해 API를 통해서 모든 제3자 개발자들이 마이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유저 프로파일들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쿼리 랭귀지하고, 그다음 마크업 랭귀지,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는 그 언어, 물론 이거는 표준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걸 이제 오픈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그 자기 네트워크 안에서 비디오나 어떤 오디오를 쉐어하거나 아니면 내가 스페셜 친구, 그러니까 어떤 친구에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 이게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 플랫폼이나 하버드 비즈니스에 나온 케이스에 나와 있는 책인데 이게 보면 샘플 어플리케이션들이에요. 그러니까 탑 프렌드라면 이제 친구들 중에 이게 이제 가장 포퓰러한 어플리케이션인데, 네트워크에 나의 탑 프렌드가 누구냐 하는 걸 이제 지정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게 보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서로, 영화를 보고 서로 리뷰를 공유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한 8만 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한 2만 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고, 하루에 한 100개씩 올라오고. 근데 애플의 앱스토어는 사실은 유료 어플리케이션인 경우 3대7로 이제 애플하고 공유를 하지만 이쪽은 100%, 그러니까 이쪽에 플랫폼,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레비뉴가 발생이 되면 100% 개발자가 가져가도록 지금 폴리시를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도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 페이스북 때문에 특히 아까 페이스북하고 뉴스피드 친구 중에 누군가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게 그 멤버들 다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뭐냐? 이게 서로 알려지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 플랫폼하고 그다음 뉴스피드라는 서비스 두 개의 시너지 이펙트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글이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구글은 이제 마이스페이스하고 손을 잡았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왜냐면 페이스북은 지금 구글의 그 페이지 랭크라는 검색 알고리즘의 차단시간, 그러니까 구글은 페이스북의 그 프로파일 정보를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래서 마이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구글이 이제 오픈소셜이라는 자기들의 어떤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어요. 저거 이제 페이스북의 경쟁자들을 다 끌어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바일 쪽으로 가서 보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지금 나중에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될 것 같은데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 5만 2천 개 정도가 어플리케이션 올라와 있고 그러면 한 80%가 넘는 게 유료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운로드 받은 게 한 15개 이상 다운로드 받았다고 그러고 이쪽은 이제 유료인 경우 개발자들의 7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모델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빨리 성장하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구글하고 안드로이드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2009년 3월 현재 한 2,3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와 있고, 이쪽도 한 4천만 개 정도의, 4천만 번 정도의 다운로드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리포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쪽도 앞에 위키피디아나 어떤 페이스북 플랫폼처럼 법 레벨에서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는 성공 사례가 나오듯이 모바일 쪽에서도 이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제 모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바일 쪽에 특히 그 스마트폰을 사용한 유저들의 17% 정도가 실제로 모바일 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내가 한 100% 정도 이상 지금 소비를 하는 걸로 시장 조사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모바일 쪽의 플랫폼 패키지 시장만 2014년도에 한 650억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아이튠즈 앱스토어를 보면 한 14,000개 정도의 서드파티 디벨로퍼들이 52,0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올려놓고 있고, 이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유료가 한 87% 되고, 그 다음에 그 애플 앱스토어 같은 경우 지금 2009년도에 지금 한 3억 6,500만 달러 정도 매출을 예상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하루에 한 100만 건 정도의 어떤 레비뉴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이쪽 모바일 쪽에서도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어떤 오픈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하나의 그런 측면에서는 앞부분에 어떤 위키피디아나 페이스북하고 같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근에 그 쉐이핑 테크놀로지 많이 쓰는데 어떤 시장에서 새로운 테크니컬한 이노베이션으로 시장의 어떤 마켓 리더로 구상한,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쉐이퍼, 마켓 쉐이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의 리더가 되기 위한, 쉐이퍼가 되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쉐이핑 스트래티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최근에 작년 10월 달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그 존 하겔 3세하고 존 브라운하고 라이언 데이비슨이 쓴 그 쉐이핑 스트래티지라는 어떤 아티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이게 어떤 이 쉐이핑 스트래티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 플랫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쉐이핑 스트래티지 예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중세시대 때, 르네상스 시대 때 어떤 메디치 가문이 뱅킹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을 한 걸 예를 들고 있고, 또 다음에 최근에는 아까 그 말콤 맥린의 그 로지스틱스 분야에서 그 1960년대에는 그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어떤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비자, 크레딧 카드 플랫폼을 만든 비자 케이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은 PC, 퍼스널 컴퓨팅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구글의 애드워드나 애드버타이징 플랫폼, 애플의 아이팟 플랫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쉐이핑 스트래티지에서 플랫폼을 어떤 활용한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쉐이퍼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참가자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참가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적은 리스크로 동참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 중요한 하나의 어떤 전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